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연준 의장 후보 이 케빈 헤셋이 코인베이스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아니죠. 현 대통령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의장으로 선호하는 이 케빈 헤셋이 암호화폐 관련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케빈 헤셋은 이제 연준의 이사회 의장으로 지금 꼽히는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염두에 두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지금 코인베이스 주식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책이 금융의 룰을 다시 쓸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 자체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코인베이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를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억이 넘는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미국은 정말 어떤 나라인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보여지죠. 결국에 이제 헤셋은 전 백악관 경제 고문이자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는 코인베이스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은 단순한 정책적 지지 이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인들, 기관에 있는 이런 인사들이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 엄청나게 좋은 시그널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그냥 살 이유가 없잖아요. 코인베이스를 100만 달러나 이걸 그냥 투자할 리가 없고 분명히 여기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샀을 텐데 굉장히 희망적이죠. 만약에 진짜 이제 이 사람이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의장이 정말 차기 의장이 된다면 이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그래서 헤셋은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신중했던 기존 연준 인사들과 달리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과 아주 일맥상통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지금 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후보군들이 있는데, 의장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트럼프 자체는 지금 암호화폐의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아주 친화적이고 이곳에 개방적인 사람들을 의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노보그라츠 차기 연준 의장 임명, 비트코인 랠리 촉매제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도 차기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새로운 고점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촉매가 이 차기 연준 의장의 임명에 달려있다라고 이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에서 2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을 대체할 다음 연준 의장 선택이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의 가장 큰 강세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가진 차기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온다면 폭물선적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과 비트코인 모두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연준이사 케빈 워시와 그리고 현 연준이사 크리스 윌러 그리고 케빈 헤셋 아까 말한 사람이죠. 이 세 명이 지금 주요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리스 윌러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 연준 우장 후보에 지금 올라 있고 이 후보들이 비트코인 랠리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말들을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다른 의장이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조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10조 달러 펀드 뱅가드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드디어 진출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10조 달러, 거의 11조 달러가 넘는다고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 이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영하는 이 뱅가드가 지금 암호화폐 ETF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객들의 투자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가장 큰 지금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블랙록은 좀 더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이 뱅가드는 암호화폐에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암호화폐는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뱅가드가 그 입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블랙록만 돈을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뱅가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뱅가드는 자체적인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하는 대신에 고객들에게 일부 이 제3자 운용사의 암호화폐 ETF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IBIT 같은 것들이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들의 접근 권한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살 수 있는 다른 운용사에서 만든 것들을 살 수 있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뱅가드는 원래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풀리는 거죠. 뱅가드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꺼려했던 보수적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뱅가드라는 신뢰성 높은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10조 달러, 11조 달러의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경이 넘는 금액이고요. 원화로 따지면. 근데 이 엄청난 자금들의 일부가 이 암호화폐 ETF에 들어오더라도 이 시장에는 정말 아주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뱅가드는 보수적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뱅가드의 지금 행보만 보더라도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늦게 문을 연 케이스잖아요. 블랙록보다. 그런 걸 보면 이 보수적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건데 이 시장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어마어마하고요. 블랙록과 거의 맞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자금들입니다. 그리고 롱 투자자 88% 몰살, 암호화폐 파생성분 시장 대붕괴.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무너진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번 이제 봐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하락할 때마다 항상 쏟아지는 기사들이고 다 폭락하고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들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뭐 이제 뭐 10만 넘고 뭐 8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흘려냅니다. 이 공포 심리, 이 기사들을 보고 또 개인들은 매도를 하죠.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매도를 이제 고래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보시면 청산 규모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3억 9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비트코인이 2억 4,6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많이 다시 조정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쇄 청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산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롱 스퀴즈라고 해서 롱은 이제 매수 위로 상승하는 걸 두고 그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게 다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가격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롱 스퀴즈가 발생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매물 미결제 약정 금액이 이제 다 해소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쌓여 있는 물량들을 롱 포지션을 다 이제 제거하고 보통은 많이들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읽을 필요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강자 테더 지분 매각 추진에 소프트뱅크 아크인베스트 눈길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이 투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투자가 상승되면 기업 가치가 최대 5천억 달러, 약 70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테더는 약 3%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최대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먹음직스러운 곳이죠. 이 테더는 정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1위 발행사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져가고 싶은 회사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소프트뱅크는 이제 21 캐피털을 설립할 때부터 이미 테더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테더를 투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크인베스트도 지금 관심이 많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서 뭐 비트마인도 투자를 했고 로빈훗도 투자했고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춰보자면 충분히 테더에도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ETF 자금 유출에도 이 버티는 비트코인 4분기에 반등 성공할까라는 기사인데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오히려 4분기에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스위스 블록 애널리스트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분기의 마지막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7, 8, 9월 중순에 국제적 고점에서 고위험 신호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저위험 구간에 진입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위험 구간이라고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여전해서 ETF 수요가 이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과 겹치는 10만 7,500에서 10만 9,700달러 구간을 지지선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5,000달러까지도 만약에 해당 구간이 붕괴되면 여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이라 참고적인 것만 보시길 바라고요. 이더리움 바닥권 신호 뚜렷, 스마트머니는 40만 이더를 매집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을 오히려 과매수 신호로, 과매도된 신호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반등 기회가 더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의 RSI 상대강도 지수도 1350달러 수준이었던 지난해 급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괌에도 보면 이제 진입을 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펀딩비, 거대한 청산 규모, 지속적인 미글지 약정 감소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크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롱포지션도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롱포지션도 청산이 됐고요. 근데 대중정서가 지금 다 비관론으로 가득하죠. 다 지금 댓글을 보더라도 다 뭐 떨어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아주 반말을 하시던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시고 흔들리실 게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관론에 다들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구나는 굉장히 동일한 시기가 많았어요. 이 자체가 비관론과 기회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이 강세장이 유지되는 한은 이게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선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아직까지 약세장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소셜미디어에서 더 큰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공포는 종종 바닥 시그널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건체인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주요 거래소에서 15개 지갑이 총 40만 6,117리더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6억 달러나 됩니다. 해당 지갑 중 일부는 크라켄, 갤럭시 디지털 등 기관 대상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죠. 결국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장기적인 장기 보유로 이제 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라나도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잇따라서 신청서 수정 서류를 제출을 했고, 시장에서는 수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솔라나 ETF도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출안에서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기능이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치 넘어가고,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면 지금 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28을 기록하고 조금 올라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공포감이 조금 이제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포 심리도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이 공포 심리가 강할수록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시장을 좀 더 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걸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대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 추세는 유효하다. 상단으로 가는 추세선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다 견뎌왔잖아요. 지금 이런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뭐 20, 30%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 예전에도 충분히 나왔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조정에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조정들도 다 견뎌왔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하락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지지선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살짝 깨트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느냐,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관건일 것 같고, 충분히 비트코인 상승하면 그 흐름들은 다시 한번 또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